저는 최근에 연구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빨리 이 이야기를 전달드려야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이상을 심혈관 질환 연구를 해온 박민호 박사입니다. 저는 최근 평범한 저녁 식사 후 안타깝게도 몇 시간 만에 말도 못하고 쓰러진 분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고기를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고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체력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기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막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30년간 만난 뇌졸중 환자분들을 분석해 보니 놀라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었고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위험한 고기들을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드시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분들이 오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분이나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만난 62세 이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평소처럼 삼겹살을 구워 소주 2잔과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몸이 이상했다고 하셨어요. 손이 저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덜 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래서 아내분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지요. 아내분은 오열하셨고 자녀분들도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저 익숙한 저녁 식사가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수님뿐만 아닙니다. 제가 만난 뇌졸중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특정한 고기를 저녁에 드신 후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고기 중에는 혈관을 순식간에 막을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정수님은 지금 작은 습관 변화로 많이 회복되셨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고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고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공육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고기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 섭취가 많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55세 이선영님이 계세요. 이분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드셨는데 특히 소시지가 들어간 도시락을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평소보다 늦게 저녁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채소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공육을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편리해서 자주 드시는 가공육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튀긴 닭고기입니다. 치킨이나 튀긴 음식은 기름이 산화되면서 혈관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고혈압 발생률이 2배나 높았어요.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영자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치킨을 시켜 드셨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드신 게 아니라 한두 조각 정도였는데도 그날 밤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다음 날 검사해 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닭고기를 드실 때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드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치킨을 주로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세 번째는 삼겹살 구이입니다.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삼겹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61세 박정호님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삼겹살 구이와 술을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혈압이 불안정해지더니 결국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 곳곳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던 거죠. 삼겹살을 드실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은 술과 함께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 삼겹살을 드실 때 어떤 음식을 곁들이시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내장류입니다.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지나치게 높아요.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내장 섭취 후 혈중 콜레스테롤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59세 장성우님은 동창회에서 곱창 전골과 술을 함께 드셨는데요. 그날은 괜찮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일과성 뇌허열 발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장류를 드시고 싶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심에만 아주 소량 드세요. 여기서 절대 지키셔야 할 것은 술과 함께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 내장 요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바싹 구운 고기입니다. 숯불에 태운 고기에서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발암물질이 발생해요. 유럽식품안전청 보고에 따르면 탄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주말 저녁에 가족과 바비큐를 즐기시던 64세 윤상호님은 평소처럼 고기를 구워 드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바싹 구워서 드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구우실 때는 절대 태우지 마시고 중간 불에서 자주 뒤집어서 익히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검게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얼마나 익혀 드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위험한 고기들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체 시계에 맞춰 식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전에 가볍게 먹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든요. 이때 기름진 음식이나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저녁에 과식하거나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절대 피하셔야 할 것은 늦은 밤 기름진 고기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은 충분히, 점심은 균형 있게,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여러분은 보통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하시나요? 두 번째로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녹색 채소는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채소 양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는 항혈액 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채소를 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일정량을 꾸준히 유지하시라는 뜻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채소를 고르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채소 섭취량을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물과 소금 조절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짜지 않게 드시면 오히려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물은 하루 종일 나누어서 조금씩 마시시고 염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여러분은 물을 언제, 어떻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매일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뇌졸중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침과 저녁 혈압의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저녁에 크게 떨어진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혈압을 언제 재보셨나요? 다섯 번째로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거창한 변화보다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가공육 대신 채소국을 선택한다든지 튀김 대신 찐 생선을 먹는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갑작스러운 단식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건강한 변화는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떤 메뉴로 바꾸실 건가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 뇌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화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놀랐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도 빠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체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새벽 운동보다는 오전이나 오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부르는 고기 5가지와 생활 속 예방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힘이 되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물론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기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기력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저녁에 고기 반찬으로 든든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위험한 습관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고기는 점심시간에 적당량을 채소와 함께 올바른 조리법으로 드시는 것이에요. 가공육, 튀긴 닭고기, 삼겹살 구이, 내장류, 바싹 구운 고기 이 5가지는 특히 저녁 시간과 술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하시면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먼저 잘못 관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말을 못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가족들의 인생도 함께 바뀌게 되죠.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간병 때문에 모든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지키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맑은 정신과 튼튼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고기보다는 채소를 듬뿍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 대신 찐 생선이나 두부 같은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온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메뉴를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